이번에 좀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많죠, 그죠? 선생님 빨리빨리 진도를 빼버렸기 때문에. 자, 166페이지. 자, 납작납작입니다. 자,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자, 이 작품은, 자, 박수근 화법을 제시한 시인데,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보시면, 자,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서 한 며칠 눌렀다가, 자,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이때 우리가 드문드문, 자, V표 한번 잡으시고, 자, 드문드문 V표. 세상을 끊어내어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봅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자,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방식, 이렇게 적어줄게요. 세상을 방식. 여기서 이제 박수근의 화법이 있거든요. 그 화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 시가 좀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꼭 이제 눌러서 하는 그런 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흰 V표, 흰 하늘과 쭈구린 아낙네 둘이, 쭈구린 아낙네 이거 동그라미 잡으세요.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민중 이렇게도 보죠. 자,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적으세요. 자, 어떤 삶이 진둘린 모습이죠. 자, 인물 그리고 이들의 삶이 짓눌린 모습이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자, 얘도 우리가 동그라미 잡아주시고, 바로 오른쪽에다가 가난한 서민 정도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가난한 서민. 한 멸치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 어떻습니까? 거기 서리법 잡아주시고요. 서리법 동그라미 잡고요. 자, 좀 좋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V표.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자,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뭐 됐고, 자, 발바닥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발바닥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자, 이거 이제 고통받는 모습이죠. 고통받는 모습이면서,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문장 구조, 이 문장 구조를 다른 말로 우리는 통사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대꾸고요. 당연히 시어식구 반복이죠. 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음성 상징어도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러니까 삶이 바짝 마르다.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도 우리가 짓눌린 삶, 이렇게.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짓눌린 삶. 그리고는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놓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밖에 빨랫줄에다 해가지고 이게 걸어놓거든요. 말리려고. 그 방식이야. 걸어놓고, 끝없이, 가히 없이, 끝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이런 거 V표.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자, 세상에 휘둘리는 이미지라고 적어보세요. 세상에, 자, 휘둘리는 이미지. 펄렁펄렁.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그래서 설이고요. 자, 현실 비판적 태도에다 별표 하나 딱 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마땅하지 않는데요. 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서민에 대한 연민이 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자, 거기다 적어보세요. 서민에 대한 연민. 괜찮아. 자, 그럴 수 있지. 서민에 대한 연민. 자, 여기까지. 자, 보시면 돼요. 자, 167페이지. 끝이에요, 시가. 시가 끝입니다. 자, 박수근 화법의 시적 형상화인데요. 각 연에 나타난 화법의 특징. 1연 납작하게 눌렸고요. 그 다음 2연 말려요. 그러니까 누르고 말리는 거예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서민들의 삶이 납작하게 눌리고 서민들의 삶이 바짝 마르다. 그치?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상적으로. 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인은 박수곤의 화법에서 자, 세상의 파도에 시달리면서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거기 밑줄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요거만 밑줄 치세요. 요거 가끔 선지로 나와요. 각박한 서민들의 연실을 읽어내고 자, 뭐 비판적 요것도 밑줄 치세요. 시로 영상화했다. 자, 그래서 밑에 우리가 보시면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절대자에게 질문하는 형식 밑줄. 자, 서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항변했다. 바로 서리법 정도 잡으시고. 자, 음성상징어가 있어요. 납작납작, 드문드문, 서성서성, 펄렁 요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생동감이겠죠. 음성상징어는 감각적 시어니까 생동감이에요. 부사입니다. 부사어입니다. 여기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음성상징어 중에서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가 많이 사용됐고요. 자, 이 의태어는 우리는 감각적 시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린 다르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부사 혹은 부사어 혹은 뭐 고유어 순우리말 이런 식으로 바꿔칩니다. 자, 어쨌거나 효과는 무조건 생동감이니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자,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쭉 적으세요. 다 같은 말, 전부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밑에 현재 영업이라고 있어요. 자, 뭐뭐 본다, 뭐뭐 본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니까 생동감과 현장감에 미술 잡아주시고 생동감이 없는 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유사한 구절의 반복, 한 며칠 눌렀다가 뭐뭐도 없이 자, 이런 것들이 자, 반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1, 2, 3, 4 한번 풀어보세요. 1, 2, 4만 풀어보세요. 1, 2, 4. 1, 2, 4만 자, 풀어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번 문제. 박수근 화법은 무조건 누르고 말리는 거예요. 누르고 말리는 거야. 자, 됐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2번이죠. 현재형 어미, 그 다음에 현장감.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입체적인 세상을 납작하게 눌러 오른쪽에 평면화라고 써요. 평면화. 그래서 평면처럼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면화. 입체적인 세상, 평면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이 시의 일련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절대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항변한다. 현실 비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깔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자, 4번의 정답은 여기는 우리가 서민들 잡아주면 되죠? 정답은 우리가 4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면서 자, 갈게요. 한 장 넘겨봐요. 자, 거기 보시면 2번 볼게요. 2번.
박수근의 그림과 이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과 다른 예술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1. 이 작품에서 시인이 박수근의 화법을 표현한 식구를 써보자. 자, 화법을 표현한 식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을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서 누릅니다. 자, 그래서 벽 위에 납작하게 누릅니다. 자, 그리고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그리고 마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기 빨래줄에 걸어요. 말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르다, 자, 누르다, 말리다. 됐습니까? 요 두 가지의 전체 큰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우리가 가로 2. 자, 요거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시인이, 자, 박수근의 화법의 중요한 이유와, 자,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자, 볼게요. 가자. 시인이 박수근의 화법의 중요한 이유는, 자, 밑줄, 입체적인 대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화법, 밑줄입니다. 되게 비싸요. 이 양반 작품. 지금은 더 올랐겠죠? 한 2, 30년 전에 한 40억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의 작품이.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그림이라고 하긴 좀 뭐해. 좀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이 사람만의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될 거야. 조그만 거 하나가. 그림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박수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가자. 고통에 짓눌리고 세파에 흔들리는 서민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이를 통해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자, 그러한 세태에 대한 비판적, 것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4번은요, 4번은 우리가 나중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덕선생전. 원래 이 예덕선생전은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 황수근인가? 황수근이 아니고, 황만근이는 이렇게만 했다. 그거와 관련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교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뺐어요.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171페이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자, 성격은 현실 비판적, 애상적, 그 다음에 묘사했습니다. 특히 현실 비판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서민에 대한 애환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애상이라고 끌고 간 것 같아. 자, 주제,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당연하죠, 연민. 이거 우리 수영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자, 특징. 화가 박수근의 그림에 나타난 표현 기법의 특징을 시로 바꾸었다. 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술과 어떤 이제 문학의,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각 연마다 서리적 표현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서리가 가장 중요하다. 서리법. 자, 전체 구성.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한 그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보죠. 박수근 화법의 시적 형상화. 자, 먼저 첫 번째, 납작하게 눌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9복개.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요. 며칠 눌렀다가, 그리고 납작하게 뻗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또 납작해진 천지만물을 한 줄에 꿰어놓고, 뭐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시적 형상화구나. 그래서 입체적인 세상을 평면화시켰구나. 자, 이 정도. 근데 입체적인 세상을 평면화시켰다라는 그거는 요 작품에서만 나오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자, 현실인식, 세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이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가자. 발바닥, 입술, 표정, 피도 눈물도 없이, 이걸 통해서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없이, 바짝 마름.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 표정 없이 슬그머니, 피도 눈물도 없이, 자, 바짝 마르기. 그래서 그림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림 앞에 보면, 그렇죠. 뭐 눈코입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그렇게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66페이지에 보이죠? 그치? 정말 박수근의.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이걸 그림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판화라고 하기도 뭐하고, 진짜 되게 독특한 이 사람만의,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박수근 그림의 자 특징.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시장 바닥이나 길 위에 물건 파는 사람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쉬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요. 그림을 통해서 자 애정 짙은 대상으로서 서민의 삶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서리적 표현, 의태어, 현재형 어미, 그다음에 유사한 구절 반복,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서술상의 특징이다. 지금만 잡아내면 됩니다. 자, 쭉 넘기시고요. 이제 우리 어디 볼 거냐면 저기 어디야? 쉽게 쓰여진 시. 자, 저기로 갑니다. 쉽게 쓰여진 시까지 하고 자, 보실게요. 자, 우리 윤동주 오랜만인데 410페이지입니다. 자, 410페이지. 자, 쉽게 자 쓰여진 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자, 윤동주 우리가 자아 개념. 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자아 개념을 볼 때 먼저 우리는 자, 부조리 현실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부조리 현실. 우선 윤동주 하면 머릿속에 딱 두 개 떠올라야 돼요. 딱 두 가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이육사, 그 다음에 심훈, 이런 사람들이 좀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김수영, 뭐 이런 작가의 시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유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볼 거야. 중요한 것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내적자, 외적자, 이거 가늠하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가자. 요거 일제예요, 일제. 자, 그러면 요 부조리 현실에서 이것을 반영하는 자, 마이너스 자아가 있을 거예요. 이 마이너스 자아는 자, 철저하게 우리가 소극적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소극적, 우리가 요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쓸 시간 드릴게요. 아닌가? 지금 해도 되겠다. 지금 해도 되겠다. 자, 소극적 태도인데 이 소극적 태도를 우리는 자, 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수능, 타협, 안주,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어떤 자, 시류의 영합, 이런 표현들이죠. 자, 이런 표현들이 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타협은 현실에 맞추어서.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자아 개념이 그렇지. 현실적 자아, 그 다음에 외적 자아, 그 다음에 현상적 자아, 그렇죠? 이런 표현들로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윤동주는 자, 자기가 소극적 태도를 살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깨달아요.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뭐합니까? 반성을 하죠. 그래서 반성을 해보니까 저렇게 살았다라는 게 너무 부끄부끄인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적고 생각할게.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뭐죠?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 자,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이거겠죠? 긍정자.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뭐예요? 바로 적극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적극적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자, 한번 볼게요. 요만큼에 좀 적을게요. 지향하는 거고,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바로 시상의 전환이 나오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저 적극적 태도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저항, 극복의지, 지향, 희망, 자, 이런 것들일 거고요. 자, 여기에 구제에게는 뭐 생명력, 자, 요런 게 우리가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신념, 양심, 자, 양심을 지키는 거죠. 자신 신념대로.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역사적 의미에서 어떤 광복, 해방, 독립.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자,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결, 순수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게 순결하고 순수한 삶이죠. 이때 저기 우리가 마이너스 자를 현실적, 외적, 현상적 자라고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실의 반대 이상적, 자, 이상적 자, 그 다음에 내적 자, 그 다음 본질적 자, 여기서 하나가 더 플러스 돼요. 바로 여기서 반성이라는 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 녀석을 반성적 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적어봐요. 얘는 무조건 들어갈 거야. 글씨 이상한 거 얘기하세요. 이거 다 적으면 뭐 하나 더 쓸 거야. 자, 철저하게 지식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입장의 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 좀 봅시다. 자, 그래야 비슷한 시가 나왔을 때 잡아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일제강점기 자, 화자가 지식인 화자.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나 볼게요. 자, 세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세 가지 방식. 바로 이제 차갑다에서 따뜻하다로 가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겨울에서 물로 봄입니다. 자, 그리고 어둡다에서 밝음으로 갑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둠에서, 밤에서, 밤, 새벽, 아침. 그렇죠. 이렇게 가겠죠. 특히 이때 새벽은 보통 성찬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벽은 성찬의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량함이죠. 황량함에서 생명력으로 끌고 갑니다. 혹은 자, 무기력력이 나올 수 있고요. 황량 생명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현실에서 자, 뭘로 가죠? 꽃. 이런 생명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의지, 희망, 바로 생명력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식인 화자는 담론이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다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요 흐름으로 가는 걸 잡아내면 돼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이육사, 그냥 뭐 신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자, 요 시 한번 보자.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서 자, 육척방은 남의 나라. 자, 창밖에 자, 밤비가 속살거려요. 밤 거기다 세모 한번 딱 잡아주셔도 되죠. 바로 어둡다 이미지가 나왔으니까. 자, 속살거려서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즉 일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때 성찰을 하거든요. 성찰의 시간, 이 두 가지 의미. 육첩방은 남의 나라, 공간적 배경 어디예요? 일본인 거예요. 일본. 자, 육첩방은 우리가 다다미라고 이야기하죠. 남의 나라. 시인이란, 자,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정적 현실에 대항할 실질적인 힘이 없는 존재.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슬픈 운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슬픈 운명, 물결.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 윤동주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럴 때 땀내부터 여기까지, 땀내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버리면, 자, 이것은 어떤 삶이에요? 그렇지, 그냥 마이너스 삶이거든요. 그냥 거기다 무기력이라고만 적어놓으세요. 무기력. 일제 강점기에는 무기력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뭐 어떻게 편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히 살고 있습니다. 자, 들으러 간다.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인 어떤 부조리와 거리가 있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어. 이 무기력한 삶이 바로 뭐죠? 소극적 태도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성찰. 그치, 성찰이야. 생각해보면 어릴 때의 그 친구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세모 상실감. 나는 나 세모 잡으세요. 무엇을 바라서 나는 다만, 여기 나도 세모 잡아.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홀로죠. 홀로 물결 잡고요. 가라앉는 것일까? 침전 세모 잡습니다. 자, 침전은 거기에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이거 하강적 이미지가 있니?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침전은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하강적 이미지 이렇게 보셔야 돼. 거기 별표 하나 하세요. 가라앉는 것일까? 자, 이것을 우리는 자, 반성이라고 합니다. 가라앉는 것일까? 반성. 그다음 반성 별표 치시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물결.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거기 뭐가 보여? 현실의 재인식이라는 말이 보이지? 이거 별표 3개. 자, 부조리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재인식. 1년의 변형 반복이라고 있습니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 이것도 적어라. 거기다가 변주라고 적어놓으세요. 변주. 반복을 통해서 살짝 바꾸는 거야. 변주. 지금 토요일이라 좀 대선 그거 하는구나. 그치?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현실의 재인식.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인데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둠은 당연히 부정적 현실일 거예요. 그치? 그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거를 우리는 명암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명암 대비. 자, 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밝음과 어둠의 대비라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밝음과 어둠의 대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지울까? 이 녀석의 대표적 예가 평가원에서는 뭐냐면 이게 있었어요. 저 명암 대비 대표적인 거 그냥 눈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어두운 방 안엔 요거 기억나나? 빨간 숯불이 피고 라는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명암 대비예요.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인 거죠. 어두운 방 안엔 숯불이 피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시대처럼 올 아침을, 자, 아침 뭐죠? 바로 이제 지향, 광복, 미래 이런 것들이겠죠.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동그라미 잡으세요. 나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나 동그라미 별표 3개. 이 나는 바로 긍정적인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끔은 여기에서는 반성적 자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반성적 자까지도 알아두죠. 반성적 자. 최후의 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 그러죠. 그럼 앞에 나는 동그라미, 뒤에 나는 세모 이렇게 가야 돼. 이 반성적 자, 앞에 나는 동그라미, 뒤에 나는 세모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동그라미. 이게 바로 갈등 해소예요. 거기다 뭐라고? 화에 적혀 있네. 화해 갈등 해소.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고 고뇌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그렇죠? 내가 지향하는 내적 자아와 내가 현재 사랑하는 외적 자아가 서로 갈등한 거죠. 반성을 통해서 내적 자아를 찾았어요. 그래서 얘한테 뭐니? 그렇지. 화해를 건네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럼 결국은 나는 뭐야? 이제 극복의지 저항처럼 저항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호수가 마무리되는 게 윤동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 볼게요. 자, 오른쪽 정리하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 정리하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자의 상황.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예요. 창밖에 밤비, 속살거려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니까 밤비니까 이 밤은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가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적 배경이 모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연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화자의 자아 분열과 화합이에요. 현실의 나, 현실적 자,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자, 소극적인 삶을 살아요. 이상적인 나, 반성 이유죠. 내면적 자, 내적 자, 극복 의지 이렇게만 잡아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초의 악수, 분열된 자아가 화해합니다. 그리고 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니죠. 결국 자, 칠판 보면 마이너스 4에서 뭐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4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화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시어의 대비가 있니? 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밤과, 자, 밤비 어둠이 똑같고요. 등불 아침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가 대표적입니다. 전체가. 자, 그건, 선생님이 좀 지웠네. 그래서 어둠과 어떤 밝음. 자, 어둡다 해서 밝음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부정적 시대 현실과 긍정적인 것의 대비입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1, 2, 3번 한번 풀어봐요. 광야까지는 해야겠다. 자, 됐습니다. 볼게요. 자, 1번. 자,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소중한 이들로부터 소외감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따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상실감이죠. 상실감을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니까, 자, 그들로부터 소외감을 인간 소외는 아닙니다. 자, 2번.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는 밤비가 될 거예요. 밤비. 3번에는 정답이 3번인데요. 거기 등불이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아닙니다. 이 등불 때문에 내가 성찰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은 뭐예요?
의지라고 보셔야죠. 등불은 의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요. 학습 활동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 창밖의 밤비,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 육첩방, 남의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로 넘어갑니다. 이 작품의 각 연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5부터 7년 부끄러움을 느끼죠. 여기에 성찰 반성이 다 있어요. 마지막에 극복 의지를 다집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자, 3의 가로 2 보세요. 3의 가로 2. 3의 가로 2. 자, 오른쪽에 부끄러운 일만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일. 시를 쓰는 일을 시대 현실과 자, 떨어지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한 뭐 부끄러움, 그렇지? 그렇게만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쉴게요.